오늘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가 지난달보다 11.8포인트 상승한 67.6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8.6도입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KBS 어제 경제쇼에서 3월과 4월 이 대중국 수출이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의 앞날도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 들어 지난 40일간 벌써 176억 달러 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적자액의 약 40%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 수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이 중국 수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당초 예상보다 크게 올려잡았습니다. 중국의 성장이 좋아진다면 중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이 한국의 성장률도 당연히 좋아져야겠지만은 IMF는 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오히려 더 낮췄습니다. 한국이 예전처럼 중국에 물건을 많이 팔지 못할 것으로 보는 겁니다. 미중 패권 경쟁 하에서 경제의 큰 위험 요소는 정치입니다. 탈중국이 필요하다. 또 중국 경제가 꼬라박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등 이 정책 결정권자들의 이 노골적 언사가 한국 경제와 산업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됐는지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네, 전기차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과거 반도체 산업에서 봤던 이 너 죽고 나 살자식 이 치킨 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 판도 그리고 국내 업체 현 주소까지 오늘 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기차 시장의 치킨 게임. 너 죽고 나 살자.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네. 반도체 시장이 옛날 그랬었잖아요. 네네. 지금 전기차 시장도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격을 확 낮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가격 경쟁이 좀 붙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난 1월 테슬라가 미국에서 주요 모델 가격을 최대 20%까지 인하했거든요. 이제 모델 Y 롱레인지 같은 경우 이게 13,000달러나 낮췄어요. 상당히 큰 폭이죠. 근데 이제 보면은 세액 공제 혜택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6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미만이면은 전액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죠. 허들을 만들었죠. 6천, 9천. 그랬더니 5,999만 원짜리 테슬라를 우리가 구경을 했죠. 한 6,400에 팔다가 똑같은데요. 왜냐하면 미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이제 7,500달러를 줍니다. 물론 IRA 이야기 나올 때 다시 하겠지만 배터리 원 소재에 대해서 어느 나라에서 왔냐 가지고 절반. 그다음 부품을 어디서 만들었냐 절반. 물론 그게 미국에서 조립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이 세제를 주는데 기준이 있어요. 세단, 승용차는 한 5만 5천 달러 넘으면 안 주겠다 이거고요. SUV 같은 경우도 8만 달러 넘어가면 너무 고가니까 안 주겠다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문제는 모델 Y가 예전에는 SUV로 분류가 됐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거는 SUV가 아니고 세단이라고 재분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모델 Y가 6만 5,990, 약 6만 6천 달러였거든요. 근데 이게 SUV로 분류됐으면 8만 달러 미만이니까 세제 혜택을 받겠죠. 근데 이제 5만 5천 달러에 속하는 세단으로 바뀌다 보니까 13,000달러까지 뚝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시작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배경은요.
중국에서 뭐 많은 전기차 수출한다고 하는데 그 절반 이상이 테슬라거든요. 중국 공장에서 만든 테슬라가 해외로 수출되는 거죠. 생산지 기준이니까. 그런데 그 중국 공장을 스톱시킬 정도로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좀 급감했거든요. 테슬라가? 예, 테슬라가.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 소진을 위해 가지고 이제 판매 가격을 낮췄다 이런 얘기가 시작이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최대 14.5%까지 이제 어떤 가격을 낮췄는데 모델 3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6,400에서 5,990, 5.6% 인하했고요. 고성능 트림인 모델 3 퍼포먼스는 8,800에서 7,600 정도로 14.3%까지 인하했고 SUV 모델로 하는 모델 Y 롱레인지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8,5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이것도 7,789만 원으로 이렇게 좀 낮췄고 모델 Y 퍼포먼스는 9,400을 무려 8,269만 원까지. 1,000만 원 이상이네요. 1,000만 원 이상이죠. 이렇게 할인했기 때문에 할인폭이 좀 생각보다 크죠. 모델 3는 그러니까 그 국내 차는 제가 대충 이제 다 현대기아차는 아는데 네네네. 모델 3는 좀 작은 거고 그렇죠. 모델 Y는 돌아다니는 좀 큰 거.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테슬라 말고 그럼 테슬라가 그렇게 내렸으면은 다른 전기차들도 다 지금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리고 있는 거죠. 뭐냐면은 이제 그 포드 같은 경우는 전기차 머스탱이 있거든요. 머스탱 마하 2라는 건데 가격을 모델 따라서 최대 8.8%까지 낮췄어요. 그래서 이전 대비 약 5,900달러 정도 한 7,800만 원 정도 세이브 되게 구매할 수 있는데 포드는 말은 이제 공급망이 확대됐고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생산 원가가 줄어들었고 이런 말은 이제 표현이었고 뒤에 보면은 급격한 시장 변화, 경쟁력 유지 결국은 테슬라 때문에 유발된 게 맞거든요. 그다음에 치킨 게임이네 그냥. 그렇죠. 치킨 게임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 머스탱 2가 테슬라 모델 Y하고 비슷한 레인지의 경쟁 모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 Y 가격이 66,000에서 13,000달러 세이브돼 가지고 할인해서 53,000달러까지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 53,000이 의미가 있는 게 머스탱 마하 2의 최고급 사양이 69,000이고 중간급인 프리미엄도 57,000달러라 모델 Y 대비 다 비싼 거죠. 그러니까 머스탱도 가격을 낮춰서 53,000달러대로 테슬라 Y하고 비슷하게 맞춰놓은 거죠. 그렇군요. 이 상황에서 이제 중국 자동차 업체 샤오펑도 중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테슬라가 계속 유지하고 늘려나가니까 최대 12.5%까지 본인들 인기 모델인 P7 세단을 낮췄거든요. 중국 전기차까지. 중국 전기차는 안 그래도 쌀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저렴하죠. 비싼가?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베이스로 해서 여태껏 버텨나갔던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좀 고급 세단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생각보다는 싸요. 예를 들면은 보시면 샤오펑 같은 경우 인기 모델 P7 세단이 3,830만 원 선이거든요. 전기차인데요. 그러니까 벌써 전기차인데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전기차면 일단 최소 5,000은 넘어서 6,000부터인데 여기는 3,830인데 이게 이제 12% 내린 거니까 그 전에는 한 4,300 정도 했다는 거죠. 그렇구나. 이미 싸지만 거기서 테슬라하고 견주기에서 더 내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한 12% 선까지 뭐 내리는 이런 부분을 따라가고 있고요. 루시드 같은 경우는 루시드도 미국 자동차인데 초고가죠. 뭐 1,000km 주행을 한다라고 충전 주행거리 이래서 원래 이제 소비자들에게 올 3월까지 계약을 하면 7,500달러를 할인해 주겠다는 거죠. 차량 가격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워낙 고가고 10만 달러가 다 넘고요. 뭐 그랜드 투어링은 13만 8천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을 이제 상한선 이제 8,500달러, 8,000달러 여기에서 85,000달러에서 기준이 잡히니까 그만큼의 보조금을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들 내리고 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포드 머스탱도 전기차가 있나 보죠? 예, 있습니다. 머스탱은 원래 그 엔진 소리 부릉부릉하는 그 소리 때문에 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그 소리 안 날 거 아니에요? 전혀 안 나죠. 그런데 최근에 연구되는 것들 보면요, 실제 전기차에 각종 노이즈를 넣어주자라는 연구가 있어요. 그냥 스피커로? 예, 스피커로. 근데 그 시작은 뭐였냐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니까 그 얘기는 뭐 있었어요. 국산차도 웅 소리 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꼭 UFO나 비행기 소리 되니까 방금 말씀하신 니즈가 있습니다. 예, 엔진 소리를 갖다가 스피커로 내는 부분에 대한 연구도 있고 특허도 나와 있고요. 머스탱을 타는 사람이 그 부릉부릉 소리도 안 나는데 그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때문에 탈라나 모르겠네. 그걸 제가 걱정할 건 아니고.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전기차면 일단 다들 비싸다 일단 그 생각 들거든요. 그렇죠. 배터리 값이 비싸니까 당연히 비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내리는 거 보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1,000만 원 이렇게도 막 내리는 거 보면은
그래도 남으니까 그만큼 내리는 걸 거잖아요. 네네네. 손해 보면서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태까지 그럼 우리가 바가지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가지라기보다는 실제 전기차 판매에서 좀 막대한 이익을 우리가 차량 가격 대비 많은 이익을 본 거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한 대 평균 판매 가격 중에 한 9,750달러인가 거의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거든요. 그럼 6천에서 최대 8천만 원 내외의 차량을 팔았는데 1,000만 원 수익이다라고 하면 12.5에서 17%의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상당히 높은 거죠. 근데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차 한 대 팔면 100만 원도 못 되게 남습니다. 현재는. 그럼 테슬라가 바가지 씌운 거 맞네. 그렇죠. 그러니까 차량의 품질을 위해서 많이 남긴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작년에 2천만 원인가 올렸는데 그게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가격이 이유도 없이 사양이 바뀐 것도 아니고 연식이 바뀐 것도 아닌데 가격을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가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횟집처럼. 횟집 시가냐. 도미 시가, 자연산 도미 시가처럼요. 그래서 이게 인기가 많으면 그냥 올립니다. 그리고 인기가 없으면 다시 내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테슬라는 실제 어떤 성능 대비 자동차 전문가 입장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자동차의 기본적인 각종 퍼포먼스나 성능 대비 상당히 좀 가격이 좀 높았었고 본인들이 이제 총알이 많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인하 경쟁을 시작을 했는데 결국 1,000만 원 정도 할인을 해도 또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판매가 중국 시장만 봐도 전년 대비 2배가량 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늘고 있고요. 그런데 보통 자동차를 1, 2만 대 생산해서 팔 때 이 뭐 보온병도 마찬가지죠. 생산 원가가 이게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5만 대를 넘어가면 생산 원가가 70만 원으로 30%가 절약됩니다. 근데 70만 원이 생산 원가인 보온병이 10만 대로 다시 5만 대가 늘죠. 70만 원에서 다시 30%, 37이 21%가 또 다운돼요. 그러면 결국은 1, 2만 대 만들던 차를 10만 대만 만들면 49%의 생산 원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공산품의 아주 로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산품이라는 게 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4개 모델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재작년에 80만 대 팔았고 작년에 130만 대 정도 팔았기 때문에 단일 모델별로 20에서 30만 대를 판다는 얘기는 뭐 이미 다른 자동차 회사들 전기차 2위하고의 격차가 워낙 크잖아요. 2위, 3위부터 쭉 판매되는 회사들 대비해서는 원가 싸움에서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파이가 갑자기 2배 이상 올해 팽창할 것 같은데 제작사,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내놨거든요. 그런데 그 일충전 주행거리에 대한 최대 장점이 테슬라의 무기였는데 이제 현대기아도 528km 뛰는 거 내놓고 대부분 이제 400, 500km 내놓고 충전 시설이 충분히 많아졌고 그러니까 일충전 주행거리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뭐 전기차 4,500km 뛰겠지. 결국 나머지는 승차감, 조정 안정성, 소음, 진동 이런 자동차 고유의 퍼포먼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은 아직도 뭐 13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에 대비해서 테슬라가 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람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테슬라를 갖다가 구매를 하고 테슬라 주식까지도 보유하면 서학겜이라는 뭐 용어 중에 하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숭배할 정도로 선호하거든요. 근데 시장이 파이가 커진다 이 얘기는요. 테슬라를 넘어서서 일반 고객층이나 소비자까지 차가 판매가 돼야 돼요. 근데 일반 고객층들은 아니 이 성능인데 이 가격이야라는 퀘스천이 달리기 시작하죠. 결국 가격을 낮춰서라도 커지는 파이에서 마켓 쉐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넓히면 다시 수익은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게 아까 테슬라라는 게 꼭 어떤 기계 원가뿐만이 아니고 거기 들어간 소프트웨어 비용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수준의 그 크기의 자동차를 내연기관 휘발유차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만약 그게 규모의 경우 규모를 갖다 따지지 않는다고 하면 같은 동등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전기차는 사실 배터리 값이 비싸다 하더라도 전기차는 들어가는 부품도 뭐 휘발유차에 그렇죠. 훨씬 적고 인건비도 그 만드는 사람도 훨씬 적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도 작을 테고. 네, 맞습니다. 그럼 똑같은 자동차라고 하면은 그 전기차가 더 비쌀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올해부터 그래서 내연기관보다 저렴한 또는 동등한 전기차의 가격 역전이 올해 발생할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요. 그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가격이 올해 뒤집어질 거다. 왜냐하면 정부 보조금이나 경쟁, 리튬의 재료 하락 이런데 우리나라에서 전기차가 처음 나온 건 소울 전기차 그 박스 형태로 나왔었죠. 2010년인가 11년이에요. 그때 그 주행거리가 130km였을 겁니다. 160인가. 그때 소울 전기차 가격이 4,800만 원이었습니다. 11년 전에. 근데 내연기관 베이스의 소울 풀옵션이 1,600만 원이었거든요. 3배죠. 근데 주행거리는 160km. 근데 지금 보면은 일반적인 아이오닉이나 EV 국내 전기차 5,200에서 6,400 정도인데 그것과 동급의
뭐 투싼이나 소렌토나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은 한 1.5배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죠. 예. 이게 3배 차이 난다면 이게 1억 5천까지 가야 되거든요. 배터리 가격이 그때 대비 85%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동차 가격을 보면요. 2022년 말 기준으로 보면요. 전기차 평균 가격이 약 6만 1,400달러였거든요. 미국에서요. 예. 그러니까 7,800만 원이 전기차 판매 전체 가격을 n분의 1 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일반 모든 승용차 트럭을 판매된 평균 가격이 약 6,290만 원이었어요. 미국에서. 차량 가격을 다 평균 내보면. 그러니까 전기차가 아직은 1,522만 원 비싼 겁니다. 미국에서도. 많이 비싸진 않네 그래도. 예. 근데 이게 이제 방금 1,000만 원씩 할인해 들어가고 거의 같아지거나 물량이 늘어나면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뭐 테슬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얼마 전에 왜 그 테슬라 한국에 공장 짓는다 뭐 이 얘기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좀 유치하겠다고 네네. 그 노력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 속 네.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안 짓는 거예요?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는데요. 예. 아직은 정부에서는 한국 쪽에다가 테슬라 공장이 만들 확률이 50%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인도네시아는 거의 자기네가 지을 것처럼 또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 일본 얘기도 나오고 결국은 아직 확정된 건 없고 각자 물밑 작업 중일 테고 제가 테슬라라 하더라도 각 정부의 어떤 지원, 각종 세제 혜택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겠죠. 그런데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경쟁력이라는 것은 자원, 시장 규모, 기술력, 규제 이렇게 4가지로 대변되거든요. 근데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가 큰 나라는 절대 아니겠죠. 그렇겠죠. 연간 전기차 판매량 봐도 뭐 7만 대, 8만 대에서 올해 넘어간 데도 10몇만 대, 20만 대가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최소한 공장을 짓고 나서 국내에서 소화가 다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자원 같은 경우도 수급이 원활한 국가는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기술력 같은 게 우리나라랑 코업을 해서 어떤 기술 이전을 받을 목표도 아닌 것 같고요. 뭐 배터리 같은 건 좀 있어요. 그렇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좀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을 제외한 한국의 LG, SK, 그다음 삼성의 K배터리 3사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마켓 쉐어가 50%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마지막에 규제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공장을 짓고 연구 R&D를 하기에는 규제가 조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규제 부분에 대해서 좀 프리하게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예외 조항을 만들거나 어떤 지역을 갖다가 뭐 특별 구역으로 만들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새로운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연구 기술하기에도 좀 부족한 지역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노조 리스크가 한국은 늘 있죠. 노조. 르노 같은 경우도 일본의 닛산 공장의 그 생산 근로자 인건비가 우리나라보다 15%가 저렴하거든요. 일본은 세계 경제 2위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그 인건비가 더 비싸다는 얘기죠. 그러면 머스크 입장에서 선뜻 한국에 짓겠다고 결정하시겠어요?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면 고민할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을 모두 상쇄할 만한 정부의 어떤 카드 아니면 우리 재계나 아까 말씀하신 배터리 3사고의 코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메리트를 줄 수 있는지가 최종 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그야말로 가성비를 갖다가 따지는 차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품질이나 어떤 그 혁신 이런 걸 갖다가 소비자들한테 어필하는 차인데 뭐 노조한테 그래서 그 인건비 깎아서 차값을 싸게 만들 그렇게 머스크가 생각을 할까? 뭐 물론 한국에 공장을 짓는 뭐 그 요건이 그것만 다는 아니겠지만. 아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올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가 50% 이상 한국에 짓겠다라고 한 얘기가 이제 원래 한국에 공장 짓는다는 얘기가 작년부터 나왔잖아요. 이런 얘기가 인도네시아가 우리로 확정됐어라는 얘기가 지금 타이밍이 방금 말씀하신 게 포인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혁신의 아이콘.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건 차량 가격을 떠나서 내가 테슬라를 갖고 있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구매 욕구가 있었고 차량의 어떤 영업이익률도 15% 이상까지 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폭넓게 넓은 소비자층을 상대하기에는 기본적인 어떤 퍼포먼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고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그 오토파일럿이란 용어 자체가 우리가 봐도 완벽한 자율주행을 해줄 것 같은 용어잖아요. 단어 자체가 오토파일럿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대 광고다. 문제가 있다라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법적인 제재나 고발이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또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최근에 영상 제가 어제도 확인을 했는데
그 오토파일럿 작동하면서 마네킹 같은 게 들어오는데 그대로 치고 가는 장면 같은 것들이 뭔지 모르지만 유튜버들이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테슬라 입장에서는 무작정 원하는 가격을 받고 나는 이 가격에 팔 거야라고 가격을 선도하는 기업에서는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군요. 그 전기차는 요즘 사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약진이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뭐 이 사진으로 이렇게 그 기사들 나온 거 보면은 참 예쁘더라고요. 그게 팔리는 맞습니다. 자동차들이더라고요. 또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물론 그 지금 버스나 이런 거는 전기차 많이 들어오죠. 중국산. 많이 들어와 있죠. 일단 먼저 중국이 전기차 업체가 작년에 가장 많이 팔린 그 전기차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 테슬라가 아니라고. 아닙니다. 중국의 비아디라는 회사가 예, 맞습니다. 예. 중국 전기차 업체의 그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수 시장의 규모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일 부러운 게 중국은 내수 시장에만 팔아도 대한민국 27개국 수출효과를 냅니다. 아하, 예, 거기서 작년에 이제 없어졌지만 소멸됐지만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중국산 배터리하고 중국 기업이 아니면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었거든요. 중국은? 예, 중국에서 한국 현대기아가요. 전기차 보조금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1원도 없습니다. 외국 업체 차는 그러니까 못 받아요, 아예? 아예 못 받게 차별에 아주 장벽을 세웠죠. 그거 뭐 미국의 IRA법보다도 더 심하네요. 더 심한 거죠. 그러니까 IRA의 시조는 중국의 그런 어떤 전기차에 대한 무역 장벽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업체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버스 등을 수출해가지고 받아간 전기차 보조금이 2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 주잖아요. 네, 우린 다 주죠. 그게 시장이 작으니까 우린 버틸 수 없는 거죠. 상호주의라는 건 우린 지켜야만 됩니다. 시장 규모가 작으니까 차별성 없이 다 주겠다. 중국은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린 이렇게 할 거야. 어떻게 할래? 그래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그러면은 중국 이 전기차 업체들이 굉장히 또 많다면서요. 우리나라는 현대기아차 뭐 몇 개 쌍용 뭐 이렇게 몇 개 손꼽을 정도지만은 중국은 전기차 업체만 뭐 몇백 개 된다고 그러던데? 예, 듣도 보도 못한 이 업체까지 하면 한 200개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뭐 예, 맞습니다. 다 하면 그렇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 현재 1위는 아까 말씀하신 BYD가 가져가고 BYD가 187만 대를 팔았어요. 그래서 1위고요. 전년 대비 2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도 이제 18% 가까이 갑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131만 대를 팔았죠. 전년에 80만 대 팔았으니까 한 40% 증가한 건 맞거든요. 근데도 시장 점유율은 14에서 12.1로 낮아졌죠. 중요한 건 3위도 상하이 자동차입니다. 98만 대, 거의 100만 대 팔아가지고 9% 시장 점유율. 그다음 4위도 지리 자동차가 6%. 현대기아는 이제 그 한 5.4에서 4.7% 정도로 6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차이는 좀 많이 나요. 예,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게 뭐 문제가 왜 그러냐면요. 그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한 건 맞는데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전년 대비 97%가 늘어났어요. 2배가 됐죠. 근데 유럽과 북미 시장은 북미가 약 49.8%, 1.5배, 유럽은 11%만 늘어난 데 그쳤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같은 비율로 시장이 늘어났으면 시장 점유율도 비슷하게 갔을 텐데 중국 시장은 2배 성장하는 동안 다른 데는 조금씩 성장하니까 중국 기업체들이 막대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중국의 그 전기차 보조금이 여태까지는 그럼 중국 메이커들만 이제 그 줬었는데 그게 생각해 볼수록 좀 억울하긴 한데 그거 없어졌다면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은. 그러면 중국차 말고 다른 현대 기아차도 좀 상황이 좀 유리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유리해진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게 중국 기업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왜 없앴겠습니까? 보조금 없이도 자체적인 경쟁력이 생겼다는 판단인 거죠. 가격도. 자기네 자동차 회사들이 아까 그 샤오밍인가 전기차 가격을 내렸다고 했는데 3,800만 원에 놀라셨잖아요. 그러니까 3,800만 원대의 전기차를 이미 세단 모델에서 가장 좋은 모델인데도 그 가격에 팔 수 있다라는 경쟁력이 이미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보조금 가지고 장벽을 만들지 않아도 중국 기업체들이 충분히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없앤 거죠. 그럼 그 성능은 어떻습니까? 중국차. 왜냐하면 자동차를 아무리 전기차라 하더라도 브레이크 밟으면 반드시 서야 하고 핸들 돌리면 반드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왠지 차이나 메이드 하면은 그래도 자동차는 아닌데 여태까지 저 브레이크 밟으면 반드시 쓸까 안전할까 이런 그러니까 의심이 좀 당연히 들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드는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많은 국가들에 이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동차 수출 작년에 세계 2위였어요.
그러니까 전기차겠지. 당연히. 전기차, 내연기관 다 포함해서요. 예. 그중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물론 중국 내에서 만들어진 테슬라가 해외로 수출된 분량이 워낙 많았긴 하지만 일본 다음으로 320만 대가 좀 넘게 2위였고 독일이 3위로 밀렸거든요. 그만큼 각국의 어떤 안전 규정이나 이걸 통과했다는 얘기죠. 그렇겠네요. 물론 내구성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예전에 그 국산 자동차도 몇십 년 전에 한 달은 이게 벤츠다 이런 얘기 있었던 것처럼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안전 규정을 통과했다. 그리고 수출을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성능도 그러면 지금 이제 그때 그야말로 중국산 전기차는 이제 아닐 것 같고 유럽이나 이런 데 많이 팔리고 그러면 그 나라의 형식 승인 같은 걸 다 통과했다는 얘기는 그렇죠.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는 건데 네네. 우리나라는 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사진만 보면은 껍데기란다. 디자인만 보면은 참 그 예쁜 중국 차들 많이 있던데 성능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가격도 그렇게 싸다면은 국내는 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버스만 왜 들어오죠? 아직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이게 브레이크 밟으면 서야 되는데라는 생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아직 중국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부분 때문에 세단이나 승용차는 아직 진출을 적극적으로 못하는 부분인데요. 버스는 이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버스는 많이 버스는 뭐 시장 점유율이 70-80% 이상으로 다 들어와 있거든요. 전기버스는. 그런데 실제 제가 그 전기버스를 옛날에 한번 업체가 컨설팅을 해달라고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내구도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나름 괜찮습니다.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전하다 보면 약간 어깨가 좀 시리고 틈으로 바람도 좀 들어오고 물론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승차감이나 조종 안정성 때문에 이 차를 가지고 중장거리 운행하면 허리도 아프고 피곤하겠다. 다만 그런 소형 버스들이 유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통학용으로 쓸 때는 전혀 문제가 없겠다. 뭐 이동거리가 20분 30분 미만이니까요. 이런 정도로 나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침투해 있고요. 글쎄 세단도 아마 조만간 두드리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이제 전기차 보조금 얘기 나오셨잖아요. 국내 중국의 장벽.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중국이 2천억 정도를 받아갔는데 우리도 뭔가 펜스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소비자의 어떤 서비스 차원. 중국산 버스가 많이 판매됐는데 고장나도 고칠 데가 없는 겁니다. 판매하고 땡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작사가 직영 서비스 센터를 국내에 만들어라. 그리고 또 하나 버스 같은 경우는 실제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수소전기차 대비해서 버스는 배터리가 2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전도 많이 해야 되고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튬 인산철이나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는 배터리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 결국 효율성이 좀 높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이런 데만 지급하겠다는 장벽을 좀 만들고 있고 올해부터 이게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주춤주춤할 수는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 만들어야 되고 직영으로. 이런 부분들이 컨스텐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교수님이 보시기에 중국에 그러니까 워낙 뭐 200 아까 말씀하신 200개 넘는 뭐 이렇게 그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렇게 있을 정도면은 많으니까 경쟁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의 그 앞으로 이게 경쟁력 그 뭐 지금까지는 이제 전통적인 이제 자동차 강국하면 뭐 미국, 독일, 일본 뭐 이런 한국도 그렇고 그랬잖아요. 여기를 다 차례차례 무너뜨리고 막 이렇게 올라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중국산 전기차가? 저는 각국 정부나 이번에 미국의 IRA처럼요. 이런 어떤 디펜스나 무역 장벽이 없으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 적극 뛰어든 이유는 간단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원조는 유럽이죠. 독일. 그때부터 30년 후에 미국의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그 30년 후에 일본, 30년 후에 한국, 다시 30년 후에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넘어올 때마다 30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독일의 그 기술 격차가 130년인 거죠. 한국은 70년이고 일본하고는 30년 차이였고 그게 아무리 좁히려고 해도 좁히기 어려운데 전기차 시장은 그 기술 격차가 아예 스타트 때부터 5년 미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열심히 뛰어든 업체가 기술 격차를 확 줄일 수 있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규모의 경제 때문에 제가 또 한 가지 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전기차 하면은 충전해서 쓰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자전거처럼 배터리를 카트리지로 뺐다가 이렇게 핸드폰 예전에 교체했었잖아요. 요즘은 이거 교체 못하지만 그런 타입이면 어떨까라는 생각하죠. 중국은 특정 성에서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지만 그런 타입의 택시들이 운행이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전기차의 모델을 다양하게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중국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외로 수출된다거나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지금 배터리는 리튬이온 베이스에 해가지고 워낙 무게도 무겁고 크지만 예. 나중에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예. 아니면 반고체 배터리라든지 이런 경우는 리튬이온보다는 배터리 무게가 절반, 부피도 절반으로 줄여도 동일한 주행거리를 낼 수 있거든요. 예. 이런 타입으로 갔을 때는 전체 베이스 샤시에다가 배터리 깔 필요가 없죠. 이걸 가지고 카트리지 타입으로 축소해서 트렁크에 실면 뭐 1분 안에 배터리를 교체하면서 예. 리스업도 할 수 있고 예. 이런 시장도 열릴 텐데 아직 안 열린 시장에서도 불구하고 중국은 프로토타입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중국은 이미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게 예. 미래 경쟁력 분야에서는 조금 걱정이 되고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그 배터리 얘기 하셨으니까 전기차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일 텐데. 네네. 배터리가 보면은 IRA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이 지금 장벽으로 세운 네네. 그 IRA법에 전기차도 들어가지만은 네네. 배터리도 그러니까 중국산 쓰지 마라. 예, 특히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 자체는 물론이고 거기 소재까지 예. 소재까지도 중국산은 이제 하면 보조금 안 준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게 중국을 철저히 배제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오늘 뉴스도 나온 이 뉴스가 많이 나왔던데 네. 포드 자동차가 네네. 중국의 그 CATL 배터리 여기가 네. 세계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잖아요. 1등입니다. 1등입니다. 네네. 여기하고 같이 합작해서 미국 미시간주에 공장을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럼 중국의 배터리 업체가 미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거죠. 아니 IRA법이 중국 배제시킨다고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네. 중국에 이건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회한 거죠. 이거 방법은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드가 예. 이제 미시간주에다가 CATL하고 합작 회사를 만드는데 예. 포인트가 뭐냐면요. 투자액이 35억 달러거든요. 근데 중국 자본이 들어간 배터리 회사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자본금은 예. 모두 포드가 되고요. 예. 포드가 전체의 지분도 100% 갖는 겁니다. 돈은 그럼 다 포드가 되는 거예요? 공장 설립도 다 되고. 예. 그러니까 CATL은 기술 지원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연간 한 40만 대 분량의 리튬 예. 인산철 예. LFP라고 해서 좀 우리나라에서 좀 경계하는 예. 성능이 좀 떨어지고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이거를 연간 40만 대 그게. 싸죠. 예. 훨씬 싸죠. 그러니까 예. 결국 가격 경쟁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싸다는 얘기는 트레이드오프가 뭐냐면요. 예. 충전소가 충분히 많으면 일충전 주행거리가 짧아도 그 차가 예. 팔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충전 인프라가 부족할 때에는 일충전 주행거리가 긴 리튬이온 배터리가 판매될 수밖에 없었는데 예. 충전 인프라를 확 깐 다음에 에너지 밀도가 낮으면서 차량 가격이 떨어지는 결국 생산비도 적게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사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마하 2 모델에.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떨어뜨릴 수 있고요. 예. 그래서 CATL은 자본 투입 없이 하는 거라 결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 소재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협력 국가가 아니면 안 되고 중국 경계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게 7,500불 중에 절반의 기준입니다. 예. 나머지 절반은 그 배터리의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을 어디서 이제 만들어내느냐. 이게 또 절반이고요. 예. 그런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도 최종 자동차의 조립은 미국에서 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허들이 있거든요. 예. 그중에 허들을 우회해서 이제 포드하고의 합작을 통해 가지고 CATL이 미국에 이미 진출을 한 거죠. 그럼 중국 CATL은 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가 있어요? 글쎄요. 이제 지분은 100%지만 기술 노하우로 해서 일부를 받겠죠. 안 받을 수는 없겠죠. CATL에서 받겠죠. 분명히. 예. 포드로부터 포드가 지분 100%지만 기술 지원이라는 게 그냥 가는 건 아니니까. 기술 지원료 명목으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수익을 받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재밌는 게 그 LFP 배터리에 대한 생산 기술이나 생산 노하우는 원래 그 특허가 이거 미국이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미국에서는 여태껏 LFP 배터리 생산 공장이 아예 없었죠. 그러니까 미국이 LFP라는 게 리튬 인산철이라는 그렇죠.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가격은 싸지만 가격은 싸고 생산비도 적게 들지만 에너지 효율이 좀 떨어져서 무겁지만 주행거리가 조금 덜 가는 이런 건데 그 배터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미국에 처음 공장이 설립이 되는 거고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그 재생 측면에서는 효율이 폐 배터리를 재생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이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닉네임 없다라는 유튜브에서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런가요? 근데 그런 부분은요. 지금 이제 부품 재생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배터리 보조금 주는 데 있어서 재생 부품을 얼마 써야 되고 이게 결국 환경이거든요. 예. 그런데 현재는 이걸 재생하거나 재활용, 재생과 재활용은 다르겠죠. 그렇겠죠. 하지만 유사한 용어로 예. 뭐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재생과 재활용을 해서 썼을 때의 비율보다는 새 배터리 싸는 가격이 현재는 싸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아까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는 게 네네. 국내 업체들은 안 만듭니까? 왜냐면은 네네. 포드가 굳이 네. 중국하고 지금 미국 정부는 중국하고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는데 네네. 굳이 중국 업체 CATL의 기술을 들여와서 그걸 만든다는 게 네. 한국이나 뭐 LG나 SK나 삼성에서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기술을 안 갖고 있거나 그래요? 글쎄 그렇게 그게 고도화된 기술에 만들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굳이 왜 그럼 늘 말씀드리지만 에너지 밀도 면에서 예. 에너지 밀도 면에서 결국 이제 두 가지가 경쟁하는 거죠. 예. 뭐냐면은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생산비 절감. 예. 예. 결국 금요일 경제 때문에 리튬 인산철은 생산비가 좀 떨어지고 예. 에너지 밀도가 낮은 쪽이고 예. 이쪽은 리튬 이온 쪽은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일충전 주행거리를 충분히 가겠다란 두 개가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올해부터 앞으로 3년 동안이 예. 전기차 및 전기차용 배터리에 표준이 완성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춘추 전국 시대고 예.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어떤 효율성, 예. 가격 경쟁력, 그다음에 어떤 특성 이런 게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예.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는 현재 리튬 이온이든 리튬 인산철이든 전반적으로는 거쳐가는 중간 단계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파이널은 최종 목표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또는 그 중간 과정인 반고체 배터리로 가야만 예. 가장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화재 위험성에서부터 좀 많이 벗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라는 게 전기차가 놀 수소 전기차 얘기 나오지만 예. 워낙 무겁잖아요. 예. 코나 구형 모델 전기차 배터리가 530kg 정도 되고요. 테슬라 모델 3가 한 600 몇십 킬로 됩니다. 예. 타이칸은 700이 넘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는 2톤이고요. 이런 막대한 중량이 있다 보니까 주행거리를 늘리거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배터리를 점점 더 싣고 다니까 승용차 뒤에 연료 탱크 하나 큰 탱크 싣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혁신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기 위해서는 전고체 배터리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SK든 배터리 3사, 도요다는 물론 원천 기술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 전고체 배터리 중간 단계인 반고체 배터리에 대한 연구 많이 진행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반고체 배터리라는 거는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 완전히 그 고체 말 그대로 네네. 고체. 지금은 리튬이온이 액체라서 이렇게 그 물처럼 흘러다니니까 그렇죠. 이게 서로 양극하고 음극이 만나면은 딱 분리가 돼야 되는데 네네. 분리막이 좀 그 중간에 허술해서 네네. 양극하고 음극이 이렇게 서로 만나면은 거의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나버린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고체로 만들면은 네네. 양극하고 만나죠. 음극이 만날 리가 없으니까 없죠. 그 안전하다. 네네. 그리고 에너지 밀도도 훨씬 더 좋아진다. 네네. 근데 그 전고체는 워낙 만들기가 힘드니까 네네. 그 중간 단계인 젤 타입 그러니까 그렇죠. 좀 젤 타입이죠. 끈적끈적한 예. 반고체로다가 지금 한다는 건데 예, 맞습니다. 중국이 이것도 그러니까 반고체 배터리에서 지금 뭐 이제 곧 상용차를 내놓는다고 또 하던데.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실제 전고체 배터리는 제가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한번 봤었거든요. 예. 껌처럼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재밌는 게요. 예. 이렇게 껌 보통 씹어서 포장지, 은박지 있는 두께인데 예. 얘를 가위로 잘라도 이 자동차가 가요. 대신 볼테이지가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스물스물 기운 빠져서 갑니다. 예. 그러니까 폭발의 위험성도 없고요. 예. 구겨도 되고 접어도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꿈의 배터리인 건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액상이 이제 고상으로 완전히 바뀌기 전에 예. 젤 형태의 어떤 이런 반고체 배터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반고체 배터리 하나만 가지고 현재 이걸 상용화한다고 국내 3사 SK, LG, 삼성의 배터리 산업에 위협이 될까 이런 퀘스천에는 약간 좀 뭐 그럴까? 이거 하나 가지고 시장성이 그렇게 확대될까? 이런 퀘스천이 갈 수 있어요. 예. 근데 중국이 이렇게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프로토타입의 자동차도 내놓고 있고 차세대 전지 산업에서 이렇게 빨리 나갈 줄은 몰랐다는 거죠. 기술력이 있다는 거죠. 기술력이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막대한 자본이 있으면 예. 기술은 따라갑니다. 투입이 되면. 예.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한 3, 4년 전 얘기입니다. 예. 일본이 2025년에 상용화한다고 했었어요. 2년 남았죠. 예. 그다음 27년부터 양산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 기술 베이스는 한국은 27년 되면 상용화하고 30년에 양산이라고 했었죠.
결국은 일본하고 2년에서 3년 격차가 있는 거고 하지만 아까 그 소울 2011년에 배터리 가격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워낙 비싸니까 하이브리드에 일부 사용할 거다. 왜? 일본은 하이브리드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완전한 전기차로 갈래는 35년이 넘어서야 된다라고 한국이나 일본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반고체 배터리를 당장 내놓고 전고체 배터리 10년 안에 양산하겠다라고 먼저 치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이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중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로 따라왔나라고 긴장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중국의 반고체 배터리가 정말로 상용화해서 그 반고체 배터리를 그 장착한 자동차가 전기차가 나오면은 다른 건 다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전기차로 한번 바꿔볼까 생각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거든요. 야 그거 위험해. 불 나면 그 5초 만에 다 그렇죠. 빠져나오지도 못한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내연 자동차야 뭐 불 나더라도 한 1, 2분 정도. 시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불 나면 5초 만에 다 해서 빠져나오지도 뭐 문도 못 열어 뭐 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반고체 배터리는 불나는 화재 안전성이 아무래도 확 줄어들면은 당연히 중국 전기차가 가격도 싼 데다가 요즘은 모양 보면 그 껍데기도 예뻐. 디자인도 예뻐. 그럼 중국 차가 훨씬 더 경쟁력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그거는 맞아요. 중국 자동차가 경쟁력이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중국에 내수용으로 저가형 전기차를 만들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가격 싸움에서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전기차 회사는 전 세계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급화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 위험성 부분에서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화재가 왜 날까? 외부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화재는 중국산이든 테슬라든 한국산이든 답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의 오류. 결국 프로그램의 신뢰성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배터리 제작에 따른 결함이죠. 그러니까 생산품의 불량률에 따라서 화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고체 배터리로 갔다. 그러면 그 소재를 사용했다는 자체만으로는 화재 위험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걸 개발한 데가 아직까지 우리 인식은 중국인 거고 중국에서 생산된 반고체 배터리가 설계 스펙대로 불량률이 없이 잘 만들어졌을까. 가장 중요한 BMS 배터리의 각 셀들을 관리하면서 볼테이지 차이를 모니터링하고 전압 차이가 발생했을 때 워닝을 주면서 온도까지 체크하고 이런 어떤 각종 노하우가 담긴 배터리 BMS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중국이 반고체 배터리 전기차를 생산해서 판매를 시작했다. 처음에 해외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관망하는 시장이 좀 형성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 2년 안에 특별한 화재 위험성이나 사고가 없다라고 하면 그건 익스포넨셜로 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전기차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은 왜냐면 이게 진짜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전기차면은 다른 것보다도 가격 비싸더라도 타고 싶더라도 그 불날까 봐 사실 겁나거든요. 그 문도 그러니까 밖에서 못 열게 돼 있어 막 이렇게.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는 전기차가 원래 불을 더 잘 나요 그러면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재작년까지의 통계는요. 일반 내연기관 화재 뭐 10,000대당 화재 건수요. 이게 전기차가 10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전기차가 10분,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10배 많이 난다는 얘기죠. 비율로요. 판매 대수 대비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따라왔어요. 무슨 얘기냐. 내연기관차 화재 발생 비율이 0.019%입니다. 근데 전기차는 0.011%예요. 더 낫네 그러면? 더 낫죠. 낫죠. 한 3분의 2도 안 되죠.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전기차 화재 발생 비율을 100이라고 했을 때 전기차는 한 45%에서 한 60% 내외밖에 안 돼요. 1.5배 정도밖에 1.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한번 났을 때 파급 효과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아니 빠져나오질 못하잖아요. 실제로 그럼 몇 초 만에 그렇게 다 타버리는 거예요? 실제 그 배터리가 오픈이 되면요. 공기 중으로 노출되면은 5초 10초 안에 확 번지는 거 맞습니다. 그거 그 핸드폰만한 배터리 셀 4.2V에 뭐 100A짜리 조그만 거요. 이거 망치로 쳐서 공기 중에 노출되면요. 한 3초 4초간 가스가 막 분출되다가요.
화염 방사기처럼 불이 확 나는데 10초 절대 안 걸립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자동차라는 게 연료가 있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6분에서 7분, 길어야 10분 내에 전소는 맞아요.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일부 좀 충격이 있어서 머리가 어지럽더라도 탈출할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내연기관차는 화재 발생 시 엔진룸에서 그렇죠. 이게 운전석이나 탑승석까지 번지는 시간이 1, 2분의 여유는 있는데요. 전기차는 배터리가 바닥 전체에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노출돼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수십 초를 못 넘기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면 안전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좀 애매하죠. 어떤 기준에 따라서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부산에서 난 그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 5초만에 그냥 펑 터져서 톨게이트. 근데 그게 보니까 시속 93km로 브레이크 없이 충돌했거든요. 그럼 전기차는 더 위험하니까 우리가 93km, 100km로 정면 충돌해도 좀 안전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만 그럴 때면 바이든이 타고 온 방탄차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차량 가격이 올라가죠. 가성비가. 그러니까 내연기관하고 동일하게 60km 내외에서의 충돌 테스트에서는 배터리가 오픈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기준에 맞춘 거죠, 현재는. 그러면 이게 범세계적으로 이 사고에 너무 번수가 이제 늘어난다라고 할 때는 이 기준을 좀 강화하자.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이런 어떤 제약 조건을 뭐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럼 그렇게 그 전기차의 그 배터리 화재 위험이 좀 과장된 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량 판매 대수 대비 화재 건수로는 과장된 게 맞는데 문제는 한 번 불이 나면요. 끄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전소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재 건수당 혹시 사망사고 비율을 보면 전기차가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문제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내연기관 시간은 있어야지. 그렇죠. 내연기관은 엔진룸에 불이 붙어도 조그맣게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끄면은 이제 진화가 되죠. 그래서 수리비도 적게 나오고. 근데 전기차는요. 한두 건을 제외하고는 불이 붙었다 하면 완전히 다 탈 때까지는 끄는 방법이 현재는 없고요. 제가 아는 스타트업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에다가 이렇게 뿌리면 방제액이 불이 꺼지는 걸 개발한 업체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배터리 전체에 테스트를 한번 하려면 이게 3천만 원이 들고요. 차 한 대 테스트 하려면 1억 정도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이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물질을 개발해서 특허까지 출원해 놓고도 이걸 가지고 이제 상용화하거나 실제 적용하는 데는 좀 많은 걸림돌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로는 못 끄는 거예요? 물로는 안 꺼집니다. 제가 이게 뭐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테스트한 영상이 있는데요. 배터리 팩이 이제 불이 났죠. 물 속에 완전히 잠궈요. 집게로. 그래도 물 속에서 2, 3분 동안 끓어오르면서 계속 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기차 타는 분이 혹시 그러니까 그 충돌하거나 그래서 불이 붙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탈출을 해야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국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원이 단락이 돼서 전원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문 4개가 동시에 다 열릴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근데 수입차 중에는요. 일부 차종은 그런 어떤 코크나 이런 플라스틱 카바를 벗기고 그 스위치를 좀 손으로 수동으로 잡아당겨야지만 열리는데 그런 것들이 플라스틱 카바가 손톱으로도 잘 안 열리는 이런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나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는 정신이 좀 혼미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했냐면 한미 FTA 때문에 그래요. 한미 FTA 때문에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미국산 자동차 중에 연간 5만 대 미만 팔리면 한국의 모든 안전 규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내 판매 규정만 통과했으면 한국은 그대로 팔아다.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자동차의 각종 옵션이 안전장치, 잠금장치가 우리 국내 소비자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국내 시장이나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용산의 테슬라 화재건도 그렇고 밖에서 문을 못 열어서 그래서 안타까운 어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어쨌든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테슬라도 그렇지만은 지금 중국산 전기차들도 지금 기술력에서 만만치도 않고 가격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현대자동차 그룹이 현대기아차가 2030년까지 세계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 12%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까지 지금 미국에서 되면 더 좀 가격 경쟁력에서도 좀 불리할 테고. 그렇죠. 이 목표는 그럼 시장 점유율 12% 이거는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는 늘 목표라는 게 최대치를 해놓지 그렇죠. 않습니까? 저도 뭐 수능 볼 때 만점이 목표였으니까요. 안 됐지만 그것처럼 결국은 이게 12%가 목표란 얘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1위는 미국에선 당연히 테슬라고요. 현대는 이제 포드하고 2위 경쟁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IRA 때문에 2025년까지는 이게 답이 없죠. 7,500불에 대한 보조금을 못 받는 게 현대기아죠. 10년간이니까. 그런데 이게 그 재밌는 거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가 72종 정도 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그중에 IRA 때문에 쿼터제에 걸리든 뭐 하든 보조금을 못 받는 게 70%인 50차종이에요. 그러니까 22개 차종만 파샬리 받을 수 있고 포드를 비롯한 몇 개 한 12개 차종만 100%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지 현대기아만 불리한 건 아니다라는 게 나름의 위로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현대기아나 우리 정부가 많은 노력을 펼쳐가지고 판매되는 차량 중에 리스 차량은 좀 제외해 주자라는 예외 규정을 또 만들었어요. 근데 미국 내 판매 차량들은 리스 차량이 전체 전기차의 한 5% 정도인데 이거를 고객한테 7,500불 못 받아. 근데 리스로 돌리시죠. 그럼 7,500불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유도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비율을 한 30%까지 끌어올리면 나름 시장 점유율은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현재의 목표와 뭐 타겟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 미래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은 박스권 장세 속에서 차별화 전략 주시장 좀 알아보겠습니다.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K 드라마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K 무비